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 트럼프, 이제 남남이다 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개미들은 쓸어 담았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연이틀 동안 여러분들 뭐 많이 놀라셨죠? 트럼프와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서로 돌발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자,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원래부터 한 성격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뭐니 해도 이 트럼프도 이 어떤 부동산으로 성공해서 호텔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미 합중국 대통령이요. 대통령까지 된다는 게 더군다나 이 미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요. 또 머스크도 사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기업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업도 아니고 엄청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업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처음에는 친구로 지낼 때 좋았는데 이 둘이가 결국은 한번 싸웠을 때의 그 파장들 그런 것들은 과거부터 우리가 예상들은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야 언제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섭섭함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 헤어지고 이런 건데 이번에도 비슷한 겁니다. 제가 어저께 1부, 2부 어제 영상들 보시면요. 트럼프하고 하루 아침에도 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완전히 깨지면서 백악관이 또 전화해가지고 화해할 거다 그랬는데 오늘 이따가 들여다 보겠지만 또 그 이후에 내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사건이 터지면요. 주주 입장에선 스트레스가 생기고 여러분들도 온갖 그 어떤 상상을 하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뭔가 조금 더 바깥에 나가서요. 이런 일에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 가족들과 함께 산타모니카 나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외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산타모니카 잘 아시죠? 여기 헐리우드에서 저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바닷가 쪽에, 그쪽이 이제 산타모니카라는 바다가 있는데, 워낙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도 여기 오면은 들러서 여기서 좀 놀다가 들른 여기 어떤 관광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바닷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산타모니카 그 자체가 또 가보면 나름대로 특히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위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석양 질 때 이 산타모니카 모습은요. 정말 멋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밤에 야경은 멋있는데요. 낮에 가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월미도 아시죠? 인천에 그냥 인천에 월미도 와서 놀이기구 타고 이런 그런 거라고 좀 상상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이제 이 로맨틱한 저녁에는 그런 모습이 나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들으죠. 석양을 보러요. 자, 근데 지금요, 아래쪽에 음식 한번 보세요. 오늘 가족이 넷이서 먹는데, 요렇게 시켜서 먹었거든요. 각자 좋아하는 거 시켰습니다. 저는 이 왼쪽 끝에 파이타스 있지 않습니까? 오븐 같은데, 이렇게 이 소고기하고, 그 다음에, 치킨이 이제 구워졌을 때 정말 맛있거든요. 야채랑 구워졌을 때요. 저의 아주, 페이버릿 푸드고요. 그리고 다른 또 오징어 이런 거, 이거 튀긴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아들은 그 앞에 이제 또, 이 멕시칸 푸드 있거든요. 이거 이제 싸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tortilla에다가 싸서 먹는 거 있는데, 그거 타코, 좋아하고요.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거, 스프 있죠. 치킨 숲 안에 들어가서, 치킨 숲인데, 숲이 이제 치킨하고 우리 아보카도 섞어서 토마토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요렇게 해서, 넷이서 먹는데요. 그냥 받아보면서, 사실 여기 식당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산타모니카 가면 피어가 있거든요. 피어가 있는데 저 끝에 바닷가 맨 끝에 보면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바닷가 뷰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저 오늘 바닷가 뷰를 보면서 가족이랑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때 힘들 때는요, 자꾸 주식창 들여다보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요, 가족끼리 또 뭐, 여러분들 와이프랑 혹은 뭐 아이들 데리고 같이 나가서 그냥 가까운 데 나가가지고, 저도 뭐 이게 조금만 운전해서 나가면 산타모니카거든요. 나가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 외식하고 또 만난 거 사먹고 그냥 바다를 보고 오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어서 언더스 얘기하다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가족의 사랑도 더 커지고,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마음이 릴렉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좀 오붓한 시간, 좀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 전체 오늘 시장의 흐름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거의 푸른 초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매그니피 세븐 주식들은요, 전체가 다 오늘 그린라이트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볼까요? 0.58 올랐고요. 늘 똑같죠? 오를 때 0.5 오르고 내릴 때 0.5 내리고, 그러니까 0.5 정도, 1% 내외에서 작게 움직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주식,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가장 지루한 주식. 이게 바로 마소죠. 자, 애플 1.64 올랐습니다. 애플도 워낙 많이 빠졌죠. 많이 지금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1.2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좀 꾸준해요. 지금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 굉장히 근사치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이 2.72%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괜찮았고요. 구글 3.25%. 자, 구글이 지금 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라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구글 3.25 괜찮고요. 그리고 메타 1.91%. 메타도 오늘 좋았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어저께 14% 빠지고 오늘 3.67로 회복했습니다. 와, 어저께 정말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게 참 재미납니다. 머스크하고 머스크하고 그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관계가 헤어지는 소위 싸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그 시장을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 주가가 막 폭락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요, 의외로 또 폭락하니까 14%씩 폭락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또 유입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바이 더 딥을 하는 그런 정말 용기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따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도 괜찮았고, 뭐 테슬라 300 정도 이제 지키면서 거기서 조금씩 밀려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자, 지금 뭐 시장은 그냥 뭐 계속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는 그런 횡보 시장입니다. 일단 뭐 중국과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관세 문제 아직 여전하고, 러시아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고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오늘 노동 리포트가 잘 나오면서요, 시장이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됐죠. 자, 미국의 오늘 그 노동보고서가 이 데이터 공개됐거든요. 자, 일단 좋게 나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13만 9천 개의 non-farm payroll이 5월달에 추가됐거든요. 자, 경제학자들이 12만 6천 개를 예상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13,000개 이상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죠.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니까 사실 모든 직업을 다 막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괜찮게 나왔고, 실업률은 그냥 똑같았습니다. 4.2%.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왼쪽 게 바로 이 페이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의 잡이 추가됐냐인데,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서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래프를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다가 살짝 내렸지만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실업률 보세요. 자, 실업률도 많이 늘은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렇지가 않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실업률도 오히려 4.2,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업률에 대한 걱정 많았거든요. 즉 관세가 이제 치고 들어가고 하면은 굉장히 경제가 붕괴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는데 오히려 굉장히 모든 게 다 안정적이에요. 그렇게 영향이 없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요, 계속 또 연준에게 푸시하는 거죠. 야, 이래도 금리를 안 내릴 거냐?
지금 이제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어. 지금 니네만 자꾸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풀어줘도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경제를 좀 돌리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돈을 풀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좀 내려라.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아무튼 노동시장 좋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도요, 괜찮게 흘러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계속 업데이트 좀 해봐야겠죠. 자, 지금 어저께 제가 1부 그리고 2부 각각 다른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자, 1부 때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갈라서는 그런 지점을 얘기했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백악관 보좌관들이 아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전화할 것이다 라면서 백악관 보좌관들이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전화도 머스크에게도 하고 또 트럼프에게도 이 좀 캄다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언을 했겠죠. 자,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있을 수 있다. 그 전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전망해 드릴 때에는 이 전화가 만약에 잘 되면 뭐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과는요. 뭐 완전 최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거의 어떤 차악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오늘 전화 통화는 없었어요. 자, 그 전화 통화는 없었고 그리고 그 전화 통화가 없었지만 이제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오늘 비행기 타고 이제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동할 때에 기자들이 이제 같이 또 동석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 비행기에서도 트럼프에게 직접 질문하는 내용들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지금 트럼프가 어떤 심정에 있는지 그리고 머스크는 또 어떤 심정에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이제 이 정확하게 트럼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요. 바로 오늘 CNN에서 기자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이 데이나 이 바시가 직접 그 트럼프에 전화해가지고요. 이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직접 이제 인터뷰한 다음에 그걸 이제 CNN과의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빨간색으로 하는 모습. I'm not even thinking about Elon이라고 합니다. 나는 일론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화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그 아침부터 이 참모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전체 미팅에서 참모들이 트럼프에게 빨리 전화하셔야 됩니다. 온갖 그 충고를 했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 실제로 기자에게 얘기할 때는 I'm not even thinking about El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한마디에 트럼프 마음이 다 읽혔습니다. 자,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the poor guy's got a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머스크에 대해서 the poor guy, the guy 이러면서 got a problem.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어떤 그 백악관을 나오고 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 won't be speaking to him for a while이라고 합니다. 자, 당분간은 내가 머스크랑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I won't be speaking to him for a while. 당분간은 얘기 안 할 거야. 자, 지금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보세요. But I wish him the best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머스크가 잘 있기를 바란다라고 굉장히 이제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어떤 거냐면 참모들이 빨리 머스크에게 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참모들이 또 머스크에게도 전화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조율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우리가 트럼프가 아침에 전화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트럼프도 지금 이 지점에서는요. 먼저 전화하는 거는 굽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머스크에게 먼저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이 사건을 막 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트럼프도요 굳이 자기가 전화해서 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또 구질구질하게 막 설명하고 이런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그동안 최고 잘난 맛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전 세계에 사실 다 지금 먼저 다른 쪽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본인이 지금 전화를 또 해가지고
머스크를 달래야 되고 이런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not even thinking about Elon.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맥락은요, 요것만 잘라와서 한 얘기지만 사실 이제 주변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요. 굉장히 본인이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 합중국 대통령은요, 바빠요. 실제로 그 맞거든요. 그 지금 뭐, 오늘도 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그랬죠. 그 지금 전화로 통화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러시아 문제도 다뤄야 되고 지금 국제 문제 다뤄야 되고 뭐 각 나라별로 다뤄야 될 게 너무 많고 이 바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요. 정말 바쁜데 내가 일론 머스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요. 속에서 되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쓰여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들은요, 지금 기자들도 아까 그 공항에서 질문하는데 비행기에서 뭐 다른 국제 관계 관심 없어요. 중국 관계 문제 뭐 이런 문제는요, 그냥 거의 사이드에 밀려 있더라고요. 그냥 사이드 라인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머스크, 일론하고 관련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도요, 그 세상은 뭐, 지금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더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임팩트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요, 의도적으로 나 바쁜 사람이야. 나 바빠서 여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하면서 회피를 하더라고요. 뭔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의향이 있냐 이랬을 때도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일론만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트럼프의 성격을 우리 일기 때부터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얘기가 파악됐죠. 그럼 먼저 자기가 가서 또 전화해서 굽히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자존심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정도 엄청 상했죠. 왜냐하면 어저까지 사실 많이 급발진했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거예요. 작은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 지난번에는 둘이 뭔가 관계가 안 좋아 보일 때에 뭔가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왜 그 다음 날은 둘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이어가지고 영상에서는 왜 둘이 또 이제 극적 화해를 한다 그러냐면서 여러분들 중에 막 왜 이렇게 앞에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영상을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다 보니까요. 그게 시차가 안 맞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어떤 거는 보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보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어제까지도 아무 일 없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있거나 여러분 엄마 부모가 있는데 어제까지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작은 이슈 하나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서 엄마랑, 여러분들 어머니인데 어머니랑 싸워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모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관계가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어떤 작은 이슈,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서로 기분 나빠할 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굉장히 작은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에 사실 그런 일이 터지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머스크와 트럼프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발진해서 바뀐 거예요. 물론 누적된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누적된 것들이 어떻게 잘 풀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 아니면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보통 그냥 트럼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자꾸 들리는 얘기랄지 나오는 얘기들 뭐 빌 보니까 엉망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냥 머스크도 폭발한 거예요. 거기다가 폭발하니까 뭐 트럼프도 같이 서로 이제 주고받죠. 말 폭탄이죠. 말의 전쟁을 막 쏟아붓죠. 사실 이 머스크는 이 트위터에서 X에서 글을 쓰는 전쟁은 매번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트럼프도 또 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극단적으로 갔거든요. 사실 머스크가 앱스타인까지 갔다고 하는 건요, 뭐 거의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사실 그게. 그리고 뭐 탄핵까지 시켰는데 이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도 뭐 가면서 막 이제 급발진하니까 이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터지다 보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친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나 완전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 저도 미국 와서 이민 생활은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이런 거 많이 겪거든요.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뭐 이 정도 살다 보면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지금 이런 게 터진 거고요. 그리고 머스크도 이 트럼프도 이제는 막 보세요. 나 당분간 얘기 안 할 거야라는 거죠. 원래 이미 참모들이 빨리 전화 통화해서 풀으라고 얘기했는데 참모들이 그 얘기인데도 그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왜 꼭 먼저 전화해야 되지? 내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모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도 엄청 상해 있고 더군다나 상대가 머스크잖아요. 머스크는요, 자꾸 옛날에 언론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머스크가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트럼프보다 머스크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사업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또 오히려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그 인문학적 소양은 머스크가 더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나 전화 안 할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복합적인 또 감정을 담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사실은 내가 얘기 안 할래라고 하는 건요, 일단 감정을 또 식히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감정이 격앙돼 있잖아요. 일단 좀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요, 거의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죠. But I wish him the best라고 합니다. 감정도 있고 있지만 트럼프도요, 뭐 이게 나쁜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요. But I wish him the best. 야,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사를 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마무리된 겁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요, 트럼프가 이게 눈에 보였겠어요? 니까지 것이 이러면서요, 트럼프가 급발진할 수 있어요. 사실 트럼프도요. 극단을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요. 왜냐? 상대가 머스크거든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인 건 맞아요. 근데 머스크도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각오하고 데미지를 각오하고 주가 하락과 이런 부분에 사실 이 각오하고 뭐 머스크도 이 지금 거의 뭐 싸울 듯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면요, 아마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고요. 그냥 서로가 이제 남남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트럼프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마무리를 잘했죠. 트럼프 대통령도요. 어떤 분노나 이런 걸 삭히면서 줄이면서 굉장히 절제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기 때랑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I just wish him well. 자, 지금 좀 전에 마지막 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도요. 뭐라고 하느냐? 아래쪽에 보세요. Likewise라고 합니다. 뭐 이거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머스크에게 야,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게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도 정리를 한 거죠. 뭐 마지막에 I don't care about it 뭐 이러면서 막 하면요, 막 던지면 그 말에 무례함 느껴지면 머스크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 그냥 F 욕하면서 그래 잘 가. 너 그냥 나 탄핵이 널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뭐 앱스타인이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근데 이거 보세요. 먼저 소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것처럼 트럼프가 마무리를 이렇게 잘했어요. 전화는 안 했거든요. 전화는 더 잘 됐겠죠. 근데 트럼프도 이제 그냥 전화까지는 자존심 상해서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스크가 likewise 이럽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뭐 그냥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머스크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고 또 이제 이 주변에서 야, 너무 지금 척지지 마 이 얘기죠. 지금 뭐 그렇게 싸워서 뭐 하겠냐 이런 거죠. 사실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트럼프도 이제 머스크의 지지를 못 받으면요, 지금 상황 안 좋아요.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죠. 내년 중간 선거예요. 필패입니다. 머스크가 언론 소위 여러분 머스크는요, 사실 지금 팔로워가 제가 1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2억이더라고요. 다시 체크해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머스크를 따라다니는 사람만 2억 명이 넘는다고요. 트위터 팔로워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영향력이, 이거는 넘사벽이에요. 머스크가 계속해서 X에다 글 남기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 찍지 말라고 하고, 공화당 찍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위기 만들어 가잖아요. 그 여론 형성이 되면요, 필패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중간 선거에 못 이기면요. 왜냐, 아무리 법안을 통과시켜봐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장악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나눠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뭐 트럼프도 지금은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서 내년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막 좀 너무 안 좋게 되어서 끌고 갈 필요 없거든요. 그래봐야 계속해서 분위기 안 좋아지면요, 뭐 그렇게 서로 득이 될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분위기로 현재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관계가 깨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니까요, 개인 투자들은요, 막수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들, 리테일 인베스터들은요, 이번에 무려 2억 달러 이상을 쓸어 담아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테슬라 주가가 어저께 이제 14% 빠졌을 때 있죠. 14%나 빠지니까 그동안 뭐 340, 350, 370 요 어간에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380. 그런데 14% 빠져가지고, 아래쪽에 데이터 보세요. 거의, 테슬라 주가가 280대까지 주저앉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쭉쭉 흘러내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리니까요, 그동안 이 테슬라 개미 투자들은 계속 보고 있다가 언제쯤 기회가 오나, 사실 14%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거든요. 하루치기로. 이거는 뭐 한 며칠 동안 빠진 그런 데이터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스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래쪽에 초록색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면, so when they see a drop by 14% or more, they jump in and buy 이라고 합니다. 14%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뛰어들어서 막 쓸어 담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벤다의 리서치 바이스 프레지던이 직접 이 라치니가 직접 이렇게 언급한 거거든요. 이 정도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게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막 쓸어 담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뭐 20%씩 그건 어려울 거다 판단하니까 14% 빠졌을 때 막 쓸어 담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무려 2억 달러 이상 쓸어 담은 겁니다. 아래쪽에요, 테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닥터 JJ라는 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이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테슬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테슬라는 한국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거는요, 그냥 미미한 거예요. 지금 미국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은요. 자,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테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I was one of them 이랍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개미 투자들이 막 쓸어 담아 2억 달러를 쓸어 담았다 그러니까, 아워저는 나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라는 거야. I bought it. 286에 샀다라고 합니다. 나 286달러에 샀어 이러면서 easy money 이럽니다. 돈 벌기 참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돈 벌지 안 벌지 모르잖아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80 뭡니까? 27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260으로도 빠질 수 있고 뭐 250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둘이 관계가 막 악화가 돼가지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닥터 JJ 입장에서는요, 286에 샀다라고 하는 건 너무 싸게 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은 우리 테슬라들은 다 장기 투자자들이잖아요.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너무 땡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샀다면서 아래쪽에 이 주가가 쭉 흘러내렸을 때 286.6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잘 산 겁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도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담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막 쓸어 담았다는 분. 자, 여기서 이제 더 겁이 나는 분들은, 야, 이거 트럼프하고 싸웠는데 더 안 좋아지겠는데, 그래서 난 그럼 250아래로 기다릴 거야? 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주가가 300으로 거의 다시 복귀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회복돼 버렸죠. 그래서 그거는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머스크랑 둘이 깨졌을 때에 이렇게 다시 빠른 시간에 복귀될 거라고는 예상 못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더 떨어질 거야. 더 폭락. 이거는 끝장났다. 어떤 분들은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그건 제가 볼 때, 무서운 게요. 트럼프가 무서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다를 겁니다. 이 상황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은요, 뭐 이런 위기 상황을 늘 펼쳐줄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이런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댓글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자율주행 이제 완전히 트럼프에게 찍혀가지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텍사스에서 진행되는 건요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뭐 트럼프하고 싸웠다고 해서 텍사스에서 이 자율주행 지내는 게 거부된다? 전혀 그럴 거고 다 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 것들을요. 이 법적으로 그대로 하던 건 진행되듯이 그걸 뭐 되돌린다? 보복을 한다? 이건요, 역풍이 불어요. 이런 것들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스크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 소위 말해서 공화당 멤버들 떨어지게끔 낙선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가진 거 돈밖에 없는 게 머스크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충분히요. 왜냐면 뭐 지금 트럼프를 탄핵까지 가겠다라고 그 운동하겠다고까지 얘기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발진했으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도 워워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문제가 불거지면요 트럼프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머스크랑 소위 말해서 내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싸워야 되는데 내전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트럼프도 조심하는 거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에서는요 뭐 하고 있는 걸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공격한다거나 보복을 한다. 그거 역풍이 불어요. 그거는 머스크랑 붙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임기는요, 잘못하다간 내년 소위 말해서 가을에 끝나요. 소위 말해서 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냥 바로 레임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식물 대통령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고요. 로보택시는 진행 그대로 되는 거니까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텍사스 같은 경우는요. 머스크를 품었잖아요. 텍사스의 주지사랄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화당 안에 트럼프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 있죠? 트럼프 되게 싫어했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이질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달라요. 다른 애니멀이고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도 오히려 더 이제 반 트럼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또 묶어가지고요. 트럼프를 소위 말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기술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기술은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길어봐야 4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기술이 이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냥 이런 부분에서 잠시 주춤하고 이러겠지만 이거 또 다 회복돼 버려요. 뭐 트럼프 굳이 어차피 나중에 뭐 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같이 안 가도 됩니다. 물론 가면 너무 좋죠. 손 씌워줄 수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근본적 철학이 너무 달라요. 테슬라의 그 회사 철학이 가는 것과 트럼프의 철학,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이번에 이 사단들하고는요, 사실 계속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그 전기차 관련된 거 다 없애버렸죠? 보조금.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친환경 다 없애버렸어요. 보조금을요. 근데 오히려 옛날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머스크가 그거도 같이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하면 unfair 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놔둬버리는 거죠. 그 둘이가 맞겠어요? 어느 시점 가면 부딪히죠? 결국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안 맞다고요. 그래서 따로 가는데 지금 뭐 갑자기 이 상황에서 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제가 산타모니카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여유있게 또 리프레시하고 왔듯이 여러분들도요, 나가서 뛰시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와이프랑 나가서 커피 한 잔 맛있게 만나게 드시고 오셔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요, 다 복귀됩니다. 많이 빠졌을 때 쓸어 담아 버려야 돼요. 이렇게 지금. 지금 개미투자들이 2억 달러나 쓸어 담았다고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뭐 바보입니까? 미국에서도요.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냥 이런 건 또 지나간다라는 거죠. 워낙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 교수였습니다.